자, 보자. 자, 일단은 요 시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봐봐. 일단은 여기 작품 핵심 좀 체크합시다. 일단 자유시, 저항시. 왜 저항시라는 게 나왔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가 당시가 일제 강점기예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야. 자, 그다음 의지적, 격정적. 의지적은 뭔지 알죠? 그러면 일제 강점기를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어? 그 불우한 시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격정적이 뭐예요? 격정적. 뭐 별 쳐볼까? 격정적. 너희들은 감정 막 표출을 막 하니? 막 드러내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평온한 편이야? 후자? 평온? 두현이도? 그런 거 같아. 표정 변화가 없어요. 격정적이라는 거는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격하게 드러낸다는 거야. 격하게. 오케이? 그리고 제재는 조국광복의 그날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조국광복의 그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래. 그러면 우리 요거 작품 제목이 뭐예요? 그날이 오면이지. 그럼 여기서 그날은 뭘 거 같니? 광복의 날이겠지. 그지? 혹시 광복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45년 8월 15일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특징 요거는 별표입니다. 반복법. 딱 봐도 여기 반복법 보이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과장법. 자, 두현아 요거 한 번만 읽어봐. 수업은 참여를 좀 하는 게 좋아. 여기 이거 해? 여기까지. 오버하지 않고 있어 표현을. 마치 두개골이 깨져도 기쁘대요. 여기서 무슨 법을 볼 수 있다? 과장법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드러내고 있고, 자, 극한적 시험 이런 거.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과장법이기도 하고 극한적 시어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격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표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어체가 뭘까요? 경어체. 그냥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알겠지? 경건한 자세로. 알겠지? 자, 종결어미를 사용해 광복에 대한 화자의 경건한 마음을 드러내게 했다. 그래서 다시 요 2번에 별표 치고, 그러니까 여기 딱 체크해야 될 게 이런 거야. 반복법, 과장법. 됐니? 그래도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등은 이런 거예요. 고등 국어는 반복법, 과장법까지 맞게 서술해주고 뒤에 내용을 뭐 하는 거야? 바꿔서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딱 풀어야 돼요. 고등 국어가 이제 중등 국어랑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이걸 통해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드러냈다. 여기까지 딱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다음 극한적 시어를 통해, 자, 격정적, 여기 밑줄, 격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이게 돌려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어체의 종결어미를 통해 광복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윤동주의 참회록보다는 쉬워요. 딱 그냥 대놓고 드러나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인경이란 거는 종이에요. 종.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분석해 봅시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체크해야 돼요. 자, 일단 좀 판서하면서
우리가 필기하면서 좀 배워보자. 일단 첫 번째 그날이 오면 했죠? 당연히 뭐 써야 되겠니 여기다가? 반복법 써야지. 반복법 써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얘들아. 하나 더 있다. 그날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죠? 온당연이니까 가정법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가정법, 반복법 됐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야? 화자의 소망이야. 화자의 소망. 자 그다음에 이행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산이 춤을 춘대. 산이 마치 사람처럼 춤을 추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의인법. 의인법. 자 그리고 요거 별표예요. 요거 별표. 안 나오는 게 있어서 나눠볼게. 삼각산은 어쨌든 우리나라 산 중에 하나예요. 광복이 오면 산이 막 춤춘대. 진짜 산만 말하는 걸까? 우리나라 전 국토를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나? 대유법이라고 해요. 알겠지? 대유법.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 수 없다. 실제로 있는 말이거든. 진짜 우리가 먹는 그 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 삼각산을 통해서 대유법을 알 수 있고요. 더덩실 춤이라도 춘다 해서 의인법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연결해보면 그날이 오면 광복이 온다면 우리나라 전 국토, 전 한반도가 일어나 춤이라도 추겠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순 칠 그날이. 자 여기다 또 써야 된다. 저 한강물은 진짜 서울의 한강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이것도 무슨 법이에요? 똑같이 대유법 쓰세요. 자 한강물 저게 이제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삼각산 한강물. 자 그다음에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자 나는 밤하늘에 자 밤하늘 일제강점기 때 100%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나오면 약간 좀 긍정적 시열까 부정적 시열까? 부정적 시열이에요. 바로 암울한 시대 상황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시대 쓰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겠죠. 이 나는 미화자 나는 밤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와 같이 비유가 보이죠? 비유.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그 인경이라는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될 것 같아. 까마귀 이렇게 빼가지고 자 까마귀는 자기 희생의 이미지예요. 화자의 자기 희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까마귀 자체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밑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니? 그러면 자기 희생의 이미지니까 당연히 외롭고 고독하겠죠? 자 그래도 서울에 위치한 바로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화자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뭐 하겠다?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는 실천적 의지가 되겠지. 자 실천적 의지. 그러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단 멀찌감치 관종하는 게 아니고 직접 희생해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자 너희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무슨 법?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과장법.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과장법. 그만큼 소망을 간절히 염원한다. 그러니까 광복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염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안이 나무 오리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광복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뻐서 죽사오매. 그러니까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 너무 기쁘다. 한이 남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광복만 맞이한다면 자 한이 남지 않겠다는 거니까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은 요 정도 봤고요. 이제 2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2연으로. 자, 1년 이제 분석하면 2연은 거의 비슷해더라.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봐봐. 자, 봅시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자, 여기 동그라미. 이거 뭘까? 격정적인 표현이야.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육조는 지금의 그냥 서울이라고 보면 된다 얘들아. 한양 땅 서울.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날이 오면 광복이 온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막 뛰며 뒹군다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극한적 표현을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사실 극한적 표현이나 과장법이나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거니까 얘들아 정적이야 역동적이야? 사실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역동적이지 움직이는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자, 요거 한번 볼게.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는데 여기서도 무슨 법 보여? 과장법 보이죠? 성경에 과장법. 그치? 과장법. 자, 과장법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당연히 광복에 대한 소망이야. 광복에 대한 소망.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현이도 살짝 그 머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요 북 있지. 이렇게 한번 빼볼까? 빼서 1년에 뭐와 대응할까? 대응한다는 거는 1년에 어떤 시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인경. 그 다음에 두현이는? 밤하늘. 자, 정답은 인경이에요. 왜 인경과 대응할까? 까마귀가 돼서 뭘 들이박는다 그랬어? 종 인경을 들이박는다 그랬잖아. 내 대가리가 산산조각이 나도. 맞지? 그리고 봐봐.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든대. 알겠니? 그럼 이것도 화장의 자기 희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뭐가 온다면? 광복. 그날이 온다면. 됐니?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야 얘들아. 과장법도 쓰고 이제 옆에다가 무슨 희생 써야 돼? 똑같이.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의 이미지를 또 써줘야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렬에 여러분이 뭐겠니? 그냥 나만 쓸게. 나만. 우리 민족이야. 광복 딱 날 하면 이제 우리 민족이 다 뛰어나가지고 뭐 했겠어? 대한독립 만세 할 거 아니야. 드디어 벗어났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민족들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는 거야. 북을 만들어 이렇게 치면서.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실천적 이미지가 나오죠. 여기다 이제 여기는 써야지. 이거는 가로치고 여기다가 실천적 의지. 자, 됐죠? 그리고 우렁찬 그 소리. 뭐겠어? 광복을 기뻐하는 소리겠죠. 우렁찬 그 소리, 광복의 소리. 자,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게 소리다. 그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광복에 대한 간절한 뭘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2년하고 보통 어때?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구조도 비슷하고 내용도 흡사하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 밑에 22페이지 이렇게 밑에 빈 큰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하나만 좀 써줄 테니까 그거만 써보세요. 이거 하나만 쓰고 갑시다. 자, 별거 아니에요.
밤하늘 써보세요. 이 시에서 밤하늘이 나오잖아. 자, 밤하늘은 일제 강점기. 자, 여기 일제 강점기니까 어두운 현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다음 그날. 자, 그날 쓰세요. 그날은 뭐겠니? 조국 광복의 날이 되겠지. 조국 광복의 날. 그래서 요렇게 해준 게 좋아.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의 소망과 비슷한 말, 간절한 영혼이 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치? 또 소망과 영혼만 드러나 있어. 실천 의지도 보여. 실천 의지도 보이는 거지. 첫 번째 의지는 뭐였어? 첫 번째 실천은 뭐였어? 까마귀가 돼서 인경을 들이박아 버리고, 맞죠? 또 좀 끔찍하지만 칼로 가죽이랑 또 벗겨갖고 커다란 붕매에 달아가지고 행렬이 앞장서잖아. 맞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화자의 소망과 영혼과 실천 의지. 실천 의지가 있을까 우리? 실천 의지,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어쨌든 요런 내용을 갖고 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1, 2, 3, 4 한번 풀어보실까? 여러분들 1, 2, 3, 4